우리 페트병 버릴 때 툴툴 감긴 라벨을 손톱으로 쭉 잡아떼가 분리 배출한다 아닙니까? 요 제도가 도입된 지도 아마 한 6년이 다 돼가지야. 듣기로는 정부가 이 제도를 완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대야. 아직 백지화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긴고 관련 내용을 전문가에게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정입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페트병 분리 배출할 때 라벨을 떼서 버려야 하고 또 색깔이 있는 페트병, 투명 페트병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해왔잖아요.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게 되면 식품 용기로 재활용을 계속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능하려 그러면 식품 용기로 쓰려 그러면 좀 위생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거부터 따로 해서 따로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이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재활용을 잘 하려고 따로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든 제도가 투명 페트병 제도라고 보시면 분리 배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예. 요 무색 페트 별도 분리 배출 제도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6년이 다 돼갑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인자는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라벨을 제거하고 투명은 투명끼리 넣고 그러는데 요 제도가 일상의 자리를 좀 잡았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부터 시행을 해서 그다음 1년 뒤에는 이제 단독주택까지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모든 이제 우리 전체가 분리 배출하도록 제도를 자리 잡았는데 예. 사실 초창기에는 사실 이게 홍보도 많이 안 되고 해서 좀 이렇게 분리 배출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번 전체적이진 않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예. 나름대로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는 분리 배출 잘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특히나 교육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되는 걸 잘 알고 계시고 분리 배출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제도가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서 저희도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분리 배출된 페트병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 건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투명 페트병이든 그냥 페트병이든 간에 분리 배출을 되게 되면 네. 혹은 또 다른 플라스틱을 하다가 분리 배출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재질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페트병 아니면 여러 가지 재질 플라스틱 분리 배출 따로따로 선별을 해서 네.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작은 알기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게 쪼개고 세척을 해가지고 작은 알기근을 만들어서 재질별로 그렇게 맞춰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형태가 다시 페트병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페트병을 또 잘 모으면 또 옷으로 탈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사, 플라스틱 우리 옷이 합성 섬유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옷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외에 좀 품질은 낮긴 하지만 건축 단열재라든지 그다음에 부직포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서 그걸 알갱이를 토대로 해서 다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재활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듣기로는 이게 제대로 재활용이 되려면 기존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전용 수거 라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도 기존 플라스틱과 무색 페트가 한 데서 뒤섞이면 우리가 분리 배출 하나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좋은 형태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선별 과정에서 제대로 선별을 해서 네. 따로따로 선별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을 갖춘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그냥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딱 가가지고 섞인 상태에서는 따로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 가게 되면 수선별이라고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고르는 건데 그건 되게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섞여서 가게 되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만든 이유가 따로따로 분리 배출하게 되면 따로따로 가서 선별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따로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페트병만 작은 알갱이로 따로 만들면 다시 페트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자. 왜? 가장 우리 플라스틱 중에는 이게 재활용했을 때 가치가 제일 높거든요. 네네. 페트병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나마 좀 분리 낮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플라스틱 재활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섞여서 하게 되면 따로 분리해서 재료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 시설들이 10% 안팎에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부가 이제 이 제도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말씀하시는 게 투명 페트병을 따로 했는데 다른 플라스틱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가더라. 우리는 분리 배출했는데 네. 섞여서 하니까 실제로는 그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섞여서 가게 되면 그것들 제대로 분류를 해서 투명 페트병만 따라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효과가 없다라 이런 입장이니까 괜히 시민들을 고생을 시켰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재활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 투명 페트병이 따로 모여가지고 다시 투명 페트병이 되는 비율이 너무 낮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효과도 없고 네. 시민들은 고생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네.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방학 선별이라고 빚을 쏘였을 때 투과율에 따라서 투명 페트병 이런 것들 선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세척을 잘하게 되면 이게 식품 용기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섞여서 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지 말고 네네. 섞여서 그냥 플라스틱 통째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을 모아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백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전면 백지화한다고 정확하게 못을 박진 않았지만 요 전면 백지화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올해 12월 달 내로 이번 정부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죠.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하는데 섞여서 하는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를 통해서 광학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AI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선별 현장에도 AI를 도입해서 선별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그게 우리나라의 비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는 그냥 어려운데 그러면 시민들이 잘 분리 배출해 주시면 그것들을 갖다가 방금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섞여서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리 배출해서 가서 모인 것들이 가가지고 따로 선별할 필요 없이 재활용된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는 우리가 정부 방침에도 앞으로 재활용된 양을 갖다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쓰는 게 지금 원칙적으로 하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생될 수 있는 페트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온 페트로 재활용을 못하면 수입을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제도를 잘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투명 페트랑 투명 페트병도 분리 배출해서 한다고 하면 투명 페트라는 게 이제 보통 과일이나 귤, 샐러드 담겨 있는 투명색 네모 모양 페트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명 페트병 그러면 샘수병이 있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을 담는 그릇도 있고 또 하나 투명 페트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투명 페트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페트도 있지만 PP라든가 PS 같은 다양한 플라스틱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페트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게 조금 섞여서 네. 혼합 재질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투명 페트라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과일 용기라든가 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빼고 우리가 보통 쓰는 생수병 그것만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 그리고 음료수까지 포함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페트병 생산 단계에서 라벨을 붙이지 않는 무라벨, 그러니까 색깔 없는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수는 무라벨, 무색 페트병이 일부 나오기도 하던데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5년 전부터 2020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네. 방금 말씀하신 라벨이 없는 생수병을 만드는 걸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도상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무라벨 제도, 생수병에 한해서는 무라벨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은 1년간 제도가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예. 내년부터 하기로 제도로 준비를 5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네. 또 1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낱개로 판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개씩 판매하는 것들은 네.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가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예. 5년 5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냥 다 하기로 했다가 약간 조금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네. 오프라인 낱개 판매가 이제 연장을 한 거라서 실제로는 진행이 됐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5% 정도가 예. 벌써 무라벨, 라벨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내년부터 원래 제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 유예가 됐긴 하지만 네.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우리 제도들이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유예라면은 이제 내년을 지나서 2027년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하고 예. 그다음에 묶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네네.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 유예됐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전면 시행을 하는 것은 1년 유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30초 남아 있는데요.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사실 저희가 환경을 같이 지키고 경제를 같이 살린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도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다 그러면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사실은 이 제도를 따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일관성 있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해서 우리가 환경과 경제를 좀 같이 잘 살리는 그런 제도를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일관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소비자들도 약간 불편하지만 우리 불편을 통해서 네.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